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김광우 서울대 교수님, 명예 교수님 모시고 김광우의 고언, 그야말로 좋은 정부 만들기 고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와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1년 한 10개월 만이 되겠죠. 조각 이후에 물론 부분적인 개각이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상당히 중폭 이상의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좀 뭐랄까 괜히 비웃던데요. 장하성 정책실장, 보면 주중대사 이야기, 남관표 국가안보실 차장 보면 주 1대세 얘기 나오면서 이거 돌려막기 아니면 또 코드 인사 아니냐 하는 비판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주중대사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부터 하나 할게요. 예. 이승만 정부 때 네. 정항범이라는 사람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장택상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 사람 주중대사를 보내라. 장택상 장관이 사표 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주중대사감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유중국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일화가 다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하여튼 개각 때 되면 또 곤욕들 치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참 잘못됐어요. 그 시작을 니제 정부 때 했는데 기억해 보세요. 네. 장상, 장대환 이 두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를 하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박수 받아도 될 분들. 맞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각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장상 또 장대환 두 분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5대 결격 사유. 그렇죠. 거기 다 걸렸어요. 거의 다. 그다음에 이 다 걸리니까 좀 미안한지 쓰그머리니 이거 7대로 좀 늘리겠습니다. 7대로 늘렸는데 또 왕창 걸려요. 이제 걸리고 나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이 아예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돼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런 청문회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그 네. 기준 따로 얘기하게 하고 네. 하여튼 대선 캠프 때문에 이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을 억지로 자리에다 이제 앉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경력 소유자들인데 네. 막상 이렇게 들춰보면은 무슨 교육부 장관을 무슨 논문 표절한 사람을 시키질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의장 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하려면은 그 위장 전입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해야지 교육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일을 그냥 자행해 왔고 그래서 이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인사에 관한 하는 좀 빵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빵점 맞습니다. 대선 캠프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개가 다 이미 책하고 논문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자기는 대단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고 네.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럴 거면은 그냥 사람들을 이제 그 팀을 이제 다시 짰으면 좋겠다는 이제 취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역대 정부가 가까이 이쪽으로 지날수록 그런 팀이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네. 그리고 줄 서.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리더십 센터를 이제 한때 운영을 할 적에 네.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5그룹을 조사를 해보고 이제 그 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수 출신이에요. 1등이 누굴까요? 1등이 역시 장관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들은 네. 조직 관리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근데 장관이 죄송합니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면은 옛날에는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공공의 적이 왔다 그랬어요. 공공의 적이 왔다가 정치인 즉 이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인대로 보면은
장관으로 오면은 공무원들이 떨었군요. 떠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네, 기대 밖에 네, 그런 판단을 하니까 예, 아주 불편하죠. 불편하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선 캠프 선생님 오늘 사실 보면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대선 캠프 이 때문에 사실 나라가 망쳐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예, 그 요새 무슨 덕수궁 천 둘러든데 고정이 나라 망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관 파천한 거는 정부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한다는 하여튼 기가 막힌 얘기들인데 네, 그 망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매관매직이에요. 민비하고 다투어가면서 자리를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선에서 공신들한테 자리를 주는 거는 결국은 네. 돈 매관매직이죠. 대신에 그럼요 매관매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뭐 선생님 뭐 저도 이제 행정대학원 나오고 보면 쭉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먼저 뭐 행정학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배가 비슷한 뭐 이번은 아닙니다만 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그 전에 이명박 후보 시절에 보면 아유 주변에 뭐 동창들 뭐 행대 동창들 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뭐 경제학 하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저기 보면 캠프에 줄 안 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꼬아갖고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레포트라고 갖다 내고 컷간지 후보하고 눈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당 정치인데 예, 예. 그런 인물들은 당에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선 캠프에서는 당의 인력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도 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데 들어가서 뭘 공시는 절대로 아니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재가 뭐 잘 없어서 그냥 널리 구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저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말 뭘 완장이나 무슨 표를 둘러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부에 들어가서 정당하지도 못하고 네. 정당하지도 못하고 또 정책이라는 거 내놓는 거 보세요. 네.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고 맨날 저감 조치 무슨 조치 이게 딴 얘기지만 용어도요. 요새 예. 이제 일제 뭐 지우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일제 잔재가 제일 남아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일제 전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참고로 일본 대사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 규정. 법령 예. 그걸 행사하는 방식 네. 이게 전부 다 일제 잔재거든요. 맞습니다. 또 딴 얘기지만은 무슨 아나운서들이 뭐 이렇게 보도할 적에 딱 네 그러잖아요. 네. 예? 네 여기 어디입니다. 예. 그 저기 일본 방송 보세요. 하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 버릇들이 네. 군사문화 남아 있는 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오늘 네. 말고. 네. 그래서 그 지우려고 하는 게 지워지지 않는데 네. 할 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가 없이 많은 일들은 안 하고 이 미세먼지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그죠? 불편하게 불안한 거는 뭐 이게 군사적인 불편하게 만드는 정부가 무슨 복지를 외칩니까? 환경론자들은 지금 청와대 가서 데모해야지 돼요. 그 환경론자들은 지금 보면 데모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 때려 부수기 하는데 모든 게 보면 그 정치적 이념이 뒤 섞여갖고 4대강 때려 부수고 저거 22조 들여서 이명박이 만들었다 그거 때려 부수고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친구하고 뭐 약간의 논쟁을 벌였던 것이 이 사람들이 환경론자들이 4대강 때려 부수는 대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니까 이 4대강은 토건사업자 출신인 이명박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로 뇌물 받아먹으려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단을 갖고 파고 들어갔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BBK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4대강 흔적은 그냥 깡그리 부숴버리고 그야말로 쫄쫄쫄 물이 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사혁이 계속을 하면은 예. 그 이 정부가 그 한 300명 되는 사람 중에 3분지를 그냥 바꿔치기 하잖아요. 저 공공기관장. 그렇죠. 예. 임기를 남겨놓고도 그럼 당평 인사라는 게 뭡니까?
새 인물은 영입을 못해도 네. 그렇죠? 있는 사람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그냥 쫓아내기를 뭐 밥 먹듯이 하고 예, 예. 그리고 개방형 인사 제도를 이제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네네. 좋은 인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냥 코드 인사라는 이름으로 자기 팀만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코드 인사라는 게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코드라는 거는 네. 새순이 돋는 것, 네. 수학의 공식, 음악의 음표, 네. 그다음에 윤리 코드 만드는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을 코드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팀 중에서도요. 네. 정말 새롭고 참신하고 논리 정연하고 앞뒤가 일관된 아주 정의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코드 뽑기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코드가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일반 애청자 여러분도 그 코드가 얘들 기타 칠 때 그 코드인가 아니면 저 220V, 110V 그 코드인가 헷갈리시는데 어느 겁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J 때 네. 그 인사 원칙을 이편무방. 이편무방. 자, 잠시 후에 요거 아까 요거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좀 찾아봤더니 선생님한테 위 김광훈 박사 이편무방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에 써준 휘호를 갖다가 선생님께서 저 대통령 기념관에다가 기증한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진 다운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올려 붙일 겁니다. 근데요. 예, 그 또 일화가 있는 게 예.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이편무방. 네, 설립자, 어질현자, 네. 없을무자, 모방자. 네, 현자를 세우되 네, 그 방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끼리끼리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무방 그러면 끼리끼리 집단은 안 된다. 음, 모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여러 의미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원칙을 세웠더니 친히 휘호를 써주셨는데 네,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당신은 재임 때는 절대로 이걸 안 쓰시겠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인천공항 그 준공 때도 가셔서 절대로 그걸 안 쓰셨고 휘호를. 그리고 네, 이제 저한테 주신 거는 김광훈 박사 네. 그리고 김대중이지 대통령 인사위원장은 하나도 없어요. 타이틀에 아주 귀한 걸. 그리고 하나 이제 수문이라는데 서울대학교에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우리와 함께 미래론가 그런 휘호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건 누가 썼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와 함께 미래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너뛰어서 네. 그때만 하더라도 중앙인사위원회가 모든 인사를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면은 간섭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 내 무기가 뭔가 하면은 사표 내는 거야. 나는 일 안 한다. 내가 장택상 선생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3년 동안 사표를 5번을 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대통령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뭐 비서실장이 이제 깔아본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버티면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제도를 전부 왜곡해가지고 네. 우선 청와대 인사수석실부터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난 2주 전인가 그때 그 말씀하셨죠 한 번은 보면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직업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했고 뭐 장관에 대한 인사는 뭐 대통령이 했겠죠. 그러나 청와대 내는 인사비서실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죠.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정찬용 씨를 갖다가 이른바 인사첨의 보좌관으로 그 다음에는 인사수석으로 바꾸면서 그 다음부터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틀어주게 됩니다. 그 잘못된 정찬용 씨만 하더라도 네.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괜찮고 그나마 괜찮았죠. 그 이후에 보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점점점 악화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중심이 돼버리니까 예, 예. 그건 뭐 큰 폐단을 낳는 아주 잘하면 누가 나쁘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각대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곤욕을 치를 텐데 이게 무슨 5가지 7가지 원칙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이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네. 좋겠다는 싶어서 네. 그 서울대학교 윤리센터 있을 적에 이제 제가 만든 KPLI
코리아 퍼블릭 리더십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 소양, 네. 그다음에 관리 능력, 또 미래 지향성 네. 큰 카테고리로 한 40 몇 개의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이를테면은 이제 묻습니다. 제가 이제 표 하나 이제 나중에 보시겠죠. 예, 예. 네, 그 실제로 중앙일보하고 조사한 게 있는데 네. 이하고를 좋아하느냐 오셀로를 좋아하느냐 또는 호랑이를 좋아하느냐 사자를 좋아하느냐. 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 사자하고 호랑이가 호랑이 혼자고 사자가 여럿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인가? 반대입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고 혼자. 사자는 협업으로 사냥합니다. 협업. 예, 예. 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불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재밌는 질문이 많은데 네. 그 협상팀한테는 락 음악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그 처방들이 참 많습니다. 리더십 처방. 네, 네. 그러니까 요새도 뭐 장관 후보자들한테 뭐 200 몇 가지 질문 적어내라 그러는데 네. 그거 다 할 필요 없고 네. 이 내가 그때 개발했던 걸 청와대에 네. 그냥 뭐 상당히 장문의 문건을 줬어요. 제발 이렇게 좀 해라. 네, 네, 네. 그 이명박 정부 때인데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네. 앞으로 장관 후보 얼마나 그런 것을 통해 거치면은 참 훌륭한 인물들을 네. 선택할 수 있고 자기 그 캠프 출신 중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있죠. 정당에 있는 예. 분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개발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선생님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생님이 40몇 가지 KPLI 이제 그 보면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뭐 사자를 좋아하느냐 호랑이를 좋아하느냐 이건 뭐냐니까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방식으로 인성에 대한 기본적 그 어떤 기본. 예. 기본 인간의 어떤 기본 됨됨이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것은 안 받아들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아까 말씀하셨던 230가지 인덱스 그게 미 FBI 거 그걸 그대로 어떻게 번역해 온 거예요. 그걸 담당하던 비서관이 또 제가 아는 후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230 몇 가지 그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정량적으로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 검증 리스트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어떤 범죄에 대한 검증 리스트일 뿐이지. 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어떤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서 그 덕목, 인성을 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네, 오세훈 시장 그냥 후보자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고 네, 그 변화 관리 능력이 이게 나타나고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였을 텐데 예. 협상력이 또 빼어나대요. 예, 그런 특징들이 또 김문수도 있었죠. 김문수도 있고 이제 저기 그 한 총리 그 황교안? 한덕수. 한명 한명수 총리. 예, 예. 그분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그 리더십 자질을 평가해서 참고로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네. 맨날 뭐 청문회에서 사람들이나 하고 이다 아니다라고 하고 결국은 다 임명하는데 네. 그런 게임 절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예전에 김영삼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대선 캠프에서 끼리끼리 코드 인사, 돌려먹기 인사,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인사들 하다 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됩니다. 나라 망치는 망사가 되죠. 근데 인사가요. 네. 나라에 돈도 필요하고 기술 뭐 네. 정보 다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일본 인사원이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 감사원 같은 조직이 있고 네. 중국은 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는 인사부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은사 박동원 선생님이 이제 인사 전문가이시라 예. 그 DJ 때 이제 그 당선자 시절에 조직 개편할 적에 이제 모시고 했는데 이 어른이 그걸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 출범이 안 된 거는 JP가 총리가 되면서 그 예산도 틀어지고 네. 인사까지 청와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네.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되다가 1년 후에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은사가 가셔야 될 텐데 저는 뭐 인사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그냥 끌려갔는데 뭐 좋은 경험은 했는데 네. 하여튼 기초는 많이 닦아지면서 네.
또 한참 지나니까 다 헐어버리고 네. 이 참내 그게 보면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면 좀 휘둘러야지 맛을 뭔가 해야 되고 뭐 휘두르고 그래야지 좀 맛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면 휘두르는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곧 내일이나 모레 있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중폭 개각을 앞두고 우리 김광훈 선생님께 그 인사, 즉 대선 캠프 사람들 끼리끼리 돌려막기 이거 절대 안 된다. 나라 망치는 길이다 하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